자, 그럼 디지털 교도소 문제를 취재한 이재민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원래는 전체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오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건가요? 네, 이 방심위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안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이 5명인데 이 가운데 3명이 반대를 하면서 전체 사이트 접속 차단이 안 된 겁니다. 박상수 소위원장 등 2명이 아예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자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요. 이 디지털 교도소가 공익적인 취지에서 출발하기는 했지만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 사이트의 특성상 보셨지만 흉악범에 대한 정보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이 잘못 올라오면 그야말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앞서 보신 최정호 교수의 경우에도 정말 일상이 지옥이 돼버린 경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면 차단에 반대한 위원들이 3명으로 더 많았습니다. 이상로, 심영섭, 강진숙 위원이 너무 강한 제재가 아니냐고 우려를 했습니다. 예. 또 법을 위반한 게시글이 이 사이트 안에 있다면 개별적으로 심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디지털 교도소의 문을 강제로 닫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사이트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결정은 이렇게 됐는데 방심위 안에서도 사적 처벌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방심위 안에서도 이 법적으로 이미 사법적인 처벌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사적 처벌을 다시 해야 하나 이런 의견이 굉장히 강했고요. 이 반대로 또 사이트가 처음 생긴 배경을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성범죄자로 지목됐다가 숨진 대학생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면서 문명사회에서 디지털 교도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계속 확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정보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아닌 내용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막을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이트가 처음 생긴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방심위의 강진숙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성폭행범에 대한 평균 형량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5년 2개월, 피해자가 성인이면 3년 2개월이라고 합니다. 해외보다 훨씬 낮은 형량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법 감정은 좀 다른데 이 재판부가 각종 이유를 들어서 약한 처벌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이트까지 생긴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바로 닫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어쨌든 디지털 교도소는 이대로 일단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접속을 해보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방심위 요청으로 통신사에서 일부 인터넷 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전체 사이트는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불법 정보가 이렇게 올라오면 어떡하느냐고 방심위에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반복돼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접속 차단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를 이대로 유지하는 게 이 법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적절하냐 이런 의문은 계속 있을 수 있는데요. 민간 운영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제한된 제보만 믿고 계속 신상을 공개하다 보면 억울한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사적 보복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심위에서 디지털 교도소의 공적인 역할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위법 행위를 눈 감아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논란일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자, 앞으로 이 디지털 교도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